내일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핵심 쟁점은 뭔지,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최 기자,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형인 징역형,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. 당시 이런 판단이 나왔던 이유, 배경을 좀 먼저 짚어볼까요?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예.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,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.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씨를 정말 몰랐는지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. 네. 먼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부터 보면요.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을 세 갈래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.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. 출장 중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. 마지막으로 기소 이후 알게 됐다. 이렇게 세 발언으로 구분했는데요. 이 중에서 두 번째 발언인 출장 중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네.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은 전체를 유죄로 봤습니다. 여기까지가 지금 1심 선고 얘기고요. 그러면은 항소심 재판은 그 뒤에 어떻게 흘러갔습니까? 먼저 2심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6차례로 진행이 됐는데요. 주목할 부분은 세 번째 재판입니다. 당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건데요.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다시 정리해서 공소장을 냈습니다.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이유, 의도 뭘까요? 먼저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유리하다, 불리하다 양측에 대한 해석이 다 나오고 네. 있는데요. 일각에선 기소 사실을 재판부가 특정해달라고 한 걸 보면 유죄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반면에 공소장에 석연찮은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그러면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?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발언보다는 전체 유죄 판단을 받았던 국토부 협박 발언 부분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대표 스스로도 법정에서 한 발 물러서기도 했는데요. 최후 발언 때 이 대표는 협박 발언은 과하게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.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느냐,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, 이게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내일 만약 1심보다 형이 감형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 입장에선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이 낮춰지는 게 중요합니다.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기 때문인데요. 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민주당이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 여원도 반환해야 합니다.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상고받아서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날 수도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불안감을 안고 선고를 뛸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. 예,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